자,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방대 학생들의 고민과 도전을 그린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저자의 김도윤 그리고 제갈 현열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왔거든요. 일단 그러셨어요?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나이 30에 지방대를 일단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영어 성적도 좋지 않으셨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내 굴지의 광고회사와 다국적 기업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다니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아서 국가대표 인재로 공인을 또 받으셨습니다. 학벌도 인맥도 돈도 없이 네, 오로지 의지만으로 꿈을 이뤄내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또 두 분이 저는 오늘 알았는데 공동 저자세요. 네네, 그렇죠.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자, 요즘 구직자분들에게 정말 멘토도 되고 또 네. 자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도대체? 네.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알죠. 네. 혹시 그렇다면 이제 신데렐라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대부분 뭐 호박마차나 유리구두 그리고 심지어 뭐 왕자를 받았다고도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신데렐라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왕자를 만날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왕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전 취업에서 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진급을 하는 데 있어서 학력에 대한 차별은 조금씩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서류를 지원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데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저희 둘의 이야기였고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사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학생 중 77%에 해당되는 지방대생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많은 책들이 나와서 많은 멘토분들이 청춘아 힘내라 너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상 저희들이 이제 겪은 그 지방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힘내라는 말보다는 정말 힘을 내게 만들었던 진짜 이야기 그리고 뭐 거짓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 저희들이 나온 길을 걸어갈 되게 많은 후배들이 있어서 그 후배들을 위해서 진짜 이야기를 써보자라는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원래 아신 사이였어요? 네, 원래 대학교 이제 졸업 전부터 알고 있다. 한 4년 정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두 분은 그런 어려운 장애물들을 좀 넘어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좀, 나는 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취업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이다. 아니면 취업을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좋아하는 일을 알았고 그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사회에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성공이라기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가드레일을 위해 안착했다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럼 저 두 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남다른 비주얼이세요. 예. 예. 저는 사실 이 생방송 나가는 걸 아직 회사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제가 지각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모 광고 대행사, 국내 대기업의 모 광고 대행사에 다니고요. 오. 네. 네.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기획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어쩐지 이제 스타일이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네네. 네, 그리고 우리 김도윤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다국적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퇴사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교육 컨설팅사 나우잉을 창업해서 학교나 기업에서 강연이나 워크샵, 멘토링 등을 진행하면서 좀 더 청춘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두 분께서 각자 자신의 일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얼굴에 이 행복감이 묻어 있었거든요. 두 분께서는 일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시고 이런 면에서는 어떤 점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느낌이. 네, 제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모티베이터가 되는 것인데요. 제 말과 행동, 변화가 제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제가 잘하는 일이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모티베이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근데 뭐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은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준비들을 좀 해야 되는지 먼저 하시는 우리 선배님으로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본인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람들은 특히 우리 후배들은 직장이라는 걸 구하는 거지 직업을 구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장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루에 대부분을 투자해야 되는 그 직장이라는 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없다면 저는 절대 그 직장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일 현실적인 조언은
직장 구하기 전에 먼저 네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라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정확히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좋아하는 일만 발견하면 다 성공할 수 있냐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앞으로 누군가한테 내가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물을 거 아니에요. 너 그거 좋아하기 위해서 얼만큼 했는데. 결국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라는 그 결과로 세상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알고 그 다음은 그 좋아하는 일을 남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를 만드는 일이 저는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도현 씨께서는요. 네, 당연히 이제 직접 경험으로 공모전이나 해외 봉사 같은 이제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간접 경험으로 이제 독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앞서 저는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제가 이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고민하던 중에 뭐 적성 검사나 MBTI 같은 검사를 받았는데 그런 검사는 이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를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약 30명에게 설문조사를 받았고 그 통계치와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니까 이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잘하는 게 뭔지 알고 그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취업을 하든 자기 삶이든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여기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꼭 이뤄내기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근데 많은 구직자분들께서 취업 전에 정말 준비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취업 전에 꼭 이것만은 기억해라라는 그런 점들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지요? 취업 전이라고. 아니, 왜냐면 제가 갑자기 취업할 때 옛날에 그 아픈 기억이 생각이 나서요. 사진이 확 나오시네요. 네. 네. 사실 취업 전에 자기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는 크게 말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 한 가지인 뭐 좋아하는 일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더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딘가에 취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는 거는 그 취업을 원하는 장소에서 선택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많이 스펙이라는 단어로 영어 성적이나 자격증이나 뭐 인턴 경험이나 남들 다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선택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선택은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특별할 때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과연 남들에게는 다 없지만 나한테만 있는 그런 고유한 경험이나 나만의 그런 특이점이 있나?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나? 라는 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태도와 그게 없는 사람이 준비하는 태도는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헌혈 씨께서 직접 자기만 갖고 있는 그런 비장의 무기로 어떻게 취업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현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으면 하는데요. 네.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약 60%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취업을 하기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인사 담당자들이 우리들을 뽑을 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나는 이 일을 좋아하는가라고, 면접관님들은 당신은 이 일을 좋아합니까? 라고 말이죠. 이제는 한 번쯤 물어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네. 들어가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한다 했을 때 자기소개서 그리고 또 이력서 이런 거부터 써야 되잖아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쓰셨는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이것도 좀 비결을 알려주세요. 뭐 사실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자기소개서 내용은 다르겠죠. 근데 네. 저는 자기소개서라는 거를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다 보니까 네.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나라는 제품을 내가 원하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팔기 위해서 쓰는 제품 설명서잖아요. 네네. 광고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자기소개서와 좋은 광고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비교를 해보니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좋은 광고는요, 진짜를 이야기해요. 절대 소비자에게 거짓말하는 광고가 성공하진 않거든요. 좋은 광고는 언제나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은 화려한 이야기, 뭐 너무 많은 다양한 일들을 적었지만 실상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닌 자소서는 사람이라면 다 알거든요. 거짓으로 치장된 자기소개서를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성공한 광고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단 한 장의 임팩트가 늘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임팩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광고적인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달라지잖아요. 자소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좋은 자소서는 남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극적인 표현 방법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광고를 보면 30초를 보고 나면 한 문장의 메시지가 남거든요. 좋은 자소서 역시 글 읽고 나면 한 문장의 메시지가 남고 그리고 이 사람 한번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남게 만드는 게 전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 줄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묘사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실은 저는 자소서를 태어나서 2번을 써봤는데요. 네. 거기 와서 2번째 붙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잘 쓰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첫 번째 붙은 거 떨어진 걸로 계속 도전을 하다가 계속 떨어지길래 네. 잘못 썼나? 그래서 네. 이 바꾼 게 뭐예요? 바꾼 게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맥가이버 칼에 비유를 했거든요. 맥가이버 칼이요? 그러니까 남들의 맥가이버 칼에 비유를 하고 저는 과도에 비유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지방대에다가 과도. 예, 영어 성적도 없고 예. 영어 성적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네. 자소서 그렇게 적었어요. 네. 나는 과도다. 네. 반면에 이 회사에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맥가이버 칼이다. 독일 최고급 맥가이버 칼이다. 좋은 대학교에 네. 좋은 영어 성적 많은 자격증. 최고의 맥가이버 칼들이 모인 장소에 과도가 나온 이유는 아무리 훌륭한 맥가이버 칼도 과도만큼 사과를 작할 것은 없다. 나한테 그 사과는 광고와 마케팅이다. 네. 그래서 기사가 만약에 모든 걸 다 잘하는 맥가이버 칼 같은 인재를 원하면 나를 떨어뜨리지만 네. 지금 기사가 원하는 그 광고 마케팅의 한 분야의 최고를 원한다면 네. 아무래도 과도는 내가 낫지 않겠냐라고 해. 진짜 그런 거를 읽으면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군지. 어떤 이 사람인지. 과도가 도대체 누군지. 예, 그럼 거기다 또 이제 구수한 사투리까지 딱 네. 해주면 정말 네. 딱 마음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관들께서. 자, 김재훈 씨의 자소서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저는 가도도 아니고 맥가이버 칼도 아닌데요. 네. 뭐 요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지금 세미나나 이제 강연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스펙은 이력서이고 스토리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자기소개서는 이력서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스토리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뽑는다면 무슨 소설가를 뽑는 회사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포장이죠. 간혹 역경을 디드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이라 말하지 않고 작은 것을 크게 말하는 포장이라 얘기한 것인데요. 이렇게 비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펙은 철로고 스토리는 기차라고. 냉정히 말해서 스토리는 스펙을 이기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존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철로가 존재해야 기차가 달릴 수 있듯이 이력서가 존재해야지 스토리가 달릴 수 있고 스펙이 있어야 스토리가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무작정 스펙을 쌓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자신이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갈지에 대한 그 기차의 방향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철로를 하나씩 깔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업을 임할 때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스펙을 철로에 깔아놓고 그 위에 기차라는 스토리가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 철로 없는 흙덩이에 자꾸 자기 스토리만 보내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다들 이제 자기소개서처럼만 저는 행동을 하면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보면 다들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라고 소식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기업에 입사할 때 표현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거든요. 다들 공채나 인턴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업에 전화도 해보고 이메일도 보내보고 그리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보고 신문에 저를 알리는 광고까지 내봤거든요. 그러시구나. 정말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네. 그 정도 마음은 당연히 표출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런 사람을 뽑고 싶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분들 말을 이제 종합해보니까 네. 면접 보러 갈 때 이제 과도를 들고 기차를 잘 타고 가서 면접관들한테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면접이잖아요. 네네. 면접을 잘 봐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면접을 또 어떻게 굉장히 잘 봤을 것 같은데 먼저 본 선배로서 어떻게 면접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면접 사실은 저도 요새 강연을 좀 많이 나가서 대학생 후배들을 많이 만나면 네.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면접 어떻게 오셨어요? 뭐 면접 질문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면접에 관련된 걸 되게 많이 묻는데 처음에는 그냥 되게 이렇게 저렇게 아는 것들 대답을 하다 문득 네. 진짜 면접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면접을 사전에서 찾아오면 얼굴과 얼굴이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면접은 내가 해당하는 기업에, 원하는 기업에 갔을 때 그 기업에 있는 사람과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장소예요. 네. 그래서 그게 면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만나면 사람들은 대화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은 거예요. 면접을 왜 잘 보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그 말은 뭐냐면 면접을 대화로 생각하지 않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나는 정답을 이야기해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면접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그런 대답들이 정답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게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근데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얼만큼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얼만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만큼 내 생각을 전달하느냐지 그 뭐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대화하고 싶어요. 야, 면접은 대화하는 거랑 같다고. 너 근데 대화 못하냐고. 바보냐? 그건 아니잖아. 누구나 다 대화는 잘한다고. 너가 대화할 때와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면접관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기울이고 그리고 네 생각을 말하면 되는 걸 편하게. 꼭 기억하라고. 면접은 네가 앞으로 평생 몸담고 사는 직장이라는 곳과 나누는 첫 번째 대화라고. 대화를 잘하라고 대화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항상 면접을 시험이라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아, 대화 맞네요. 대화를 잘해야겠네. 네.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뭐 면접 볼 때 사실 이제 뭐 이사님, 상무님, 이제 사장님까지 앉아 계시는데 네. 사실 뭐 제가 합격을 해야지 이사님이고 상무님이고 사장님이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게 아저씨죠. 그렇죠. 떨어지면 사실 뭐 동네 아저씨보다 더 네. 못한 분이거든요. 예. 그냥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난 뭐 복덕방에 와 있다. 복덕방에서 이제 아저씨랑 바둑을 두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편해지다 보면 오히려 자기의 진실성이 묻어나고 자기의 솔직함이 묻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실 뭐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되고 스펙이 높다 할지라도 제 입장에서 보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가는 게 오히려 면접에 좀 더 잘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요즘 취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자신감이 되게 많이 부족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뭐 자만심은 좀 나쁜 거지만 오히려 자만심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정도로 청년들이 자신감 부족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되게 유명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 아인슈타인이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해요. 당신이 틀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랬다면 신이 틀렸겠지. 오,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자신감이죠. 아무리 네. 아인슈타인이라고 해도. 네네. 근데 저는 청년들 또한 이 정도의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떨어지고 나면 그 실패감으로 다음 면접을 준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자만심일지라도 그 정도 자신감은 좀 가지고 있어야지 다음 면접에 또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 알겠습니다. 보니까 나름 이렇게 막 희망이 생기죠? 그쵸. 면접이 이제 네. 나는 면접 갈 때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종합해보면은 네. 면접 갈 때 시험 보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월세방 걸어 간다. 네. 복덕방으로. 네, 그런 네. 마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맞습니다. 네,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네.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정말 두 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춘들에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이분은 시험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와. 네, 네. 본인의 어떤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네, 뭐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후배들도 생각이 나서 이게 남일 같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마지막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세상은, 전 취업을 준비하는 애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은요, 불평등해요. 특히 자기가 원하는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잡는 건데 기회는 항상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동등한 자에게는 동등하게 취급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렇지 않게 취급하는. 네. 형평성이기 때문에 늘 자기한테 평등한 기회가 온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때로는 불공평하기까지예요. 얘보다는 내가 더 나은데 누군가는 돈이 많아서 뭐 좋은 직장에 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인맥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학벌이기도 하겠죠. 학연이나.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세상은 분명히 불안전하다라는 거죠. 네. 취업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겪게 되는 불합리나 부조리가 많은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멈춰야 될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언제는 얼마나 사람이 완벽한 세상이고 완벽한 존재에 살았기에
조금만 실패를 하면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는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늘 그런 거잖아요.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돌뿌리에 넘어져서 이제 화가 난다고 자기 다리를 자르진 않거든요. 그냥 일어서서 다시 걸으면 되는 거니까. 네네. 되게 많은 고난이 있고 되게 많은 힘듦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현님, 예. 네, 저희가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도서를 보면 사실 모든 탓을 마치 청년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저희가 말을 해요. 네. 근데 사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취업이 힘든 것이, 특히 지방대생이 더 힘든 것이 그 지방대생만이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사회 또한 엄연한 잘못이 있죠. 근데 저희들은 청년들한테 뭐 사회 탓이라고 해봤자 청년들이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저희는 청년들에게 정말 쓴소리와 독설, 독려 등을 한 것이고요. 제가 책을 출간한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사회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가 함께 교육과기술부 장관님, 고용노동부 장관님, 그리고 대구광역시장님을 만나 뵙고 이런 청년들의 현실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장관님의 말씀도 들었고, 곧 있으면 이제 서울시에 있는 박원순 시장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사실 이 학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났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잘못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연 지금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희와 함께 뛰어보시겠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뛰어볼게요. 네, 뛰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의 두 저자십니다. 김도윤, 제가 현열 씨와 함께 아주 솔직한 취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 말씀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